책을 펼치는 가장 쉬운 방법, 오늘부터 1권.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을 강민혁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 그런 건 아니야 개정 증보판을 내게 된 작가 강민혁인데요. 이렇게 작가로서 인사드리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기 전에 제가 평소에 책과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읽을 준비 되셨나요? 저는 조금 조용한 곳에서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커피하고 책 읽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 있는 카페에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인 것 같아요. 때로는 그냥 한강 가서 읽기도 하고 차 안에서 읽기도 하고요. 비행기에서도 많이 읽고요. 핸드폰은 거의 방해금지 모드를 해놓거나 아니면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어차피 제가 책을 읽을 때 막 1시간씩 집중해서 한 권을 다 그 자리에서 읽는 이런 집중도는 좀 없는 편이어서 뭐 한 20분, 30분 정도는 급한 연락 거의 올 일도 없고 해서 휴대폰 거의 무음이나 방해금지 모드로 해놓고 책을 읽습니다. 약간 졸음이 오거나 약간 루즈해질 때, 좀 확 풀려 있을 때, 그럴 때 새로운 저의 활기랑 새로운 분위기를 바꿔주는 게 책인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책 읽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이어폰이 꼭 있어야 돼요. 이어 플러그가 아니고요. 이어폰이요. 이어폰을 낀다고 해서 노래를 듣는 건 또 아닙니다. 약간의 소음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어 플러그를 꼈을 때는 완전히 차단돼서 뭔가 집중이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주변의 소음을 조금 줄여주는 용도로만 착용을 해서 책을 읽습니다. 저는 이어폰만 딱 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냥 소음 정도만 들리고 무슨 내용의 이야기인지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책을 좀 깨끗하게 읽는 편이어서 메모하거나 낙서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핸드폰에 메모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다이어리랑 이런 메모장 같은 걸 들고 다녔었어요.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책을 냈을 때 그 예전의 메모에서 새롭게 영감받아서 쓴 글도 되게 많아요. 보통 그때 당시에 좋아서 썼던 글들을 그거 글 자체만 보고 글이 탄생하기도 하고 다시 그 책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느꼈는지 다시 되돌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글이 새롭게 탄생한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썼던 그런 메모들이 다시 재해석되고 저의 새롭게 20년이 지난 10년이 지난 이야기들로 다시 재탄생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랫동안 내가 썼던 물건들을 잘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 첫 핸드폰도 집에 있고요. 지금까지 늘 써왔던 다이어리 다 집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썼던 예를 들면 연애 편지 아니면은 내가 연애하면서 느꼈던 감정, 학교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제가 일기는 쓰는 건 싫어하지만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을, 감정을 고스란히 적어놨던 다이어리는 적어놨더라고요. 그것들 보면서 되게 재미나요. 가끔 이제 서점에 가면 일단 표지랑 제목을 보고 끌리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게 내가 잘 읽을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 아무 페이지나 펼칩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그 문장과 이 말투, 그다음에 글 쓰임새를 한 몇 줄만 읽어보면 이게 내 스타일이다, 아니 눈에 잘 들어온다, 이거 읽을만 하겠는데? 약간 이런 이끌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확신이 없다, 그럼 또 다른 페이지를 펼칩니다. 한 3번 정도 해요. 3번 정도 해서 이게 나랑 잘 맞을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픽을 하고 제목이랑 겉표지 보고 책을 봤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네? 이랬을 때는 또 다른 책을 찾으러 나서고 이런 식입니다. 솔직히 저도 책이랑은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가깝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사람인데 일단 두꺼워지면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이거 내가 언제 시간 내서 읽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십상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이라는 게 이제 글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집중도도 되게 남다르고 시간도 할애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귀로
바꾸는 습관을 하거든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내 스스로 얘기하면 제 귀로 들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처음에는 주기 시작하면서 책이랑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두 페이지 정도 말로 읽다 보면 그 글자들이 이제 말하지 않아도 내 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0분, 30분 정도만 읽자 해서 다가가다 보면 조금 더 글이 글처럼 안 보이고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두 권입니다. 새벽에 전화해도 되나요? 송세아 시집 이렇게 한 권 있고요. 그 다음에 알랭 드 보통의 우리는 사랑일까 이렇게 두 권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두 권을 갖고 온 이유는 글이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로 읽어본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긴 글보다는 조금 짧은 시집이나 에세이 같은 거를 읽기가 되게 편해요. 입으로 읽기도 편하고. 그래서 시집을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책을 출간하면서 베스트셀러에 내 책이 들어갔나 이렇게 해석 보다 보니까 항상 1위에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되게 어렸을 때 읽었었던 것 같은데 느끼는 바가 되게 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알랭 드 보통의 우리는 사랑일까, 저의 다 그런 건 아니야가 사랑이라는 주제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저도 이건 안 읽어봤어요. 같이 읽어봐요. 그럼 같이 읽을까요? 오늘부터 1권. 밤을 그린 밤, 아닌 밤중에 꺼내긴 하얀 도화지, 묽게 물감을 풀어 장대로 칠해본다. 붉고 푸르고 연연하고 하얗고 팔방팔방 불꽃이 튀어오르는 사이 거무튀튀해진 종이 위로 떼조각이 일어났다. 떼어내기엔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가만 다시 붙여보는데 그럴수록 축축하고 얇아지는 종이 때문에 마음이 아리건 어쩔 수 없는데 포근해진 눈을 몇 번쯤 깜빡이니 남은 건 역시나 하얀 도화지입니다. 틀림없는 일.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전화는 소리 없이 문득 걸려왔다. 무심코 받은 전화 한 통에 얼어붙기는커녕 이상하리만치 답답하고 덤덤한 거였을까. 엎질러진 물은 엎질러지게 되어 있어. 세상만사 다 안다는 듯 무심코 건넨 그 말은 실은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렇게 되려고 된 것이라고. 한참을 그 말 뒤에 숨어 있으면 기쁨도 슬픔도 신압으로 잦아들었다. 전화 걸기 두려워 목소리를 녹음해 보내는 것. 찰나보다 추억이 되고 싶은 어떤 이의 욕망에서 비롯된 나이다. 몰래 듣는 라디오. 아주 옛날에 새벽마다 라디오를 몰래 듣던 소녀가 있었대. 퉁퉁 부른 눈을 겨우 감고 머리 위로 이불을 뒤집어 쓴 밤. 손은 슬픈 기분일 때마다 까맣고 네모난 기계를 한 손에 꼭 쥐었대. 귀에 꽂은 고무에서 소리가 들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대. 모두가 잠든 새벽, 엄마 몰래 집 밖을 나와 푸른 버스를 타고 적중 달리는 기분이 들었다. 빨갛고 파랗고 노란 불빛이 황홀한 어느 동네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사먹는 기분이 들었다. 전화번호 내 자리에 얽힌 누군가의 사연을 들으면 꼭 어묵 국물을 나눠 마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뜨끈해졌대.
그렇게 한참을 듣다 보면 칙칙했던 백인잎이 바싹 말라 있었대. 그러면서 나는 잠들 수 있었대. 둥근 꽃같이. 흥미진진하고 지적 있는 주소는 처음 봤다. 앨리스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사람들의 입에서는 대뜸 몽상가라는 말이 나왔다. 운명과 그에 따른 회의주의란 외피 아래에서 그의 눈빛은 꿈꾸는 듯 현실에서 벗어나 영원히 다른 세상으로 퍼지는 사람처럼 초점을 잃었다. 전체적으로 굉장한 상식과 상식함과 불안정한 갈망이 섞인 모습가 깃들어 있다. 어색하고 조금은 수줍게 하지만 친구 관심자 인물이 부르는 뭔가를 찾아봤다. 무슨 관계 진짜 정도로 열정하던 믿음을 지니고 살아왔다. 자기서 심을 꾸려낼 뜨거운 순간
오, 이런 말이 있어. 우정은 비겁의 한 형태일 뿐이며 사랑이라는 더 큰 책임과 도전을 회피하는 것. 비아리스토텔레스죠.
20분 빠르네. 오늘의 독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책과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감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같이 읽어요. 오늘부터 1권.